이번 주제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오늘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2월 26일이 오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이거든요. 그럼 뭐 이르면 3월 중순에도 나올 수 있지 않냐? 거의 장윤주 변호사님 거의 이제 대충 봤을 때 겹쳐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대략적으로 좀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조금 더 빠르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3월 중순 이후부터 3월 하순까지, 그러니까 3월 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 판결까지 둘 다 모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3월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많은 파장과 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처럼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또 통합의 메시지도 함께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송영훈 변호사께서 그 얘기했던 거, 물론 이제 통합의 메시지 좋고 이제 탄핵 심판과 연관이 돼 있다는데, 자 윤기천 부위원장님, 이게 3월 중순에 나와요. 근데 만약에 오늘 불소추 특권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3월 중순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1심과 비슷하게 유죄, 10년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직 잃고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진짜 얼마 전에 최근에 조응천 전 의원이 얘기했던 민주당이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은, 왜냐하면 재판 일정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정할 수가 없는 거고 재판부가 정하는 건데, 그 재판부가 어찌 정할지는 사실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이 확실하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정당에서 후보의 자격을 주는 경선을 하든 아니면 공천을 하는데, 이 공천 이후에 만약에 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게 되면,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면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보면 분명히 패면부제 한 번 정도는 하시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5월, 6월을 넘기는 정도의 대선 선거 기일을 좀 늦추려는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은 이제 피선거권을 자기 상실을 좀 미루고 후보자가 된다 하더라도 공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는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상태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마저도 공직선거법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이미 민주당은 434억 원의 선거 보전금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전에도 큰 당에다가 손해를 끼친 우려가 있는 거고, 앞으로도 또 당의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송달지를 먼저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빨리 내달라고 대법원에 나 이거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 이래 공방으로 끝내겠다라고, 그런 부분도 물론 본인의 권리지만 공표하는 것도 오해를 사지 않을 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윤기천 부위원장 말씀 중에. 왜냐하면 피선거권이라는 절대절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뒤면 아마 또 오늘 항소심 마지막 재판,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도 기다리고 있을 테고, 일단 오늘 검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고김묵이 처장 아냐 모르냐 혹은 백현동 압박 여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그동안에 있었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